북한이 오늘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또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전화 등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음으로 문제 삼은 뒤 닷새 만에 사실상 모든 소통 창구를 닫은 겁니다. 북한이 차단 폐기한 통신선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청와대 한라인, 같은 해 7월과 8월 복구된 군 통신선 등입니다. 통일부는 오전 9시와 낮 12시 두 차례 공동연락사무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해상 한라인도 오늘부로 먹통이 됐습니다. 다만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 전화는 일단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며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고 추가 강경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리 정부는 통신선은 남북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만 강조했을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시작은 닷새 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선을 끊으라는 지시까지 직접 했다고 합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때 주도적으로 나섰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배경을 류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공장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노동신문에 실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읽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대중집회에서도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낭독됐습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주용길 동지가 낭독했습니다. 마치 최고 지도자의 교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연락 채널 차단 등 대남 강경책을 김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정상회담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며 남북, 북미 간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한을 향한 김 제1부부장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폄훼한 대북 전단도 작용했겠지만 대내 결속 등 다른 배경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부의 어려움을 남북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극복을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을 얻으려는 그런 측면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대선 때까지 대북 정책을 바꾸기 어려운 가운데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대미 협상의 판을 다시 짜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현재 남북 관계를 두고 겨울이 너무 빨리 왔다고 진단한 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북한이 노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죠. 뭘 우리가 당황하기를 바라고 노리고 그건 아니고. 예. 일단 그 삐라의 내용이 굉장히 북쪽에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김일성 때부터도 최고 존엄에 대해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게 북한의 정치 문화예요. 그것 때문에 우선 첫째 노발대발하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는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그동안에 쭉 쌓여왔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뭐 우리가 무슨 당황해하는 것을 노리고 오는 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대내 통치면에서 굉장히 그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달라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의 권위 하나 가지고 지금 2,500만 원을 끌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유선자니 무슨 무례한이니 살인마니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선 거다 이런 걔네 말씀이시잖아요. 통치에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다는 반증입니다. 네. 근데 사실 대북 전단 살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여권에서는 금지 법안 얘기까지 나오면서 호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직접 행동에 들어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금지 법안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이 전망이 안 보이니까 원내대표는 뭐 법사위만 만들어지면은 최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그쪽에서는 통일부의 대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하다는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 더 세게 압박을 해서 뭐 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그 다음 문제고 예. 일단 자기네들의 그 분노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계산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북한은 연락선 차단을 첫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나 군사합의 파기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이미 예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두고 쓰는 말이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잘 써요. 그러니까 군사합의 파기에 준하는 그런 군사적 위협 행동 또는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긴장을 대내적으로 대남 차원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소위 국내 통치면에서 단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좀 돌파구가 있을까요? 판문점 이전 정도가 아니라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갈까 봐서 내 걱정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직접 북쪽을 상대로 해서 돌파구는 나는 없다고 보고 돌파구를 굳이 찾는다면은 예. 그동안에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 아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해야 된다는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미국을 설득을 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잡고 있던 발목 좀 놓으라는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다니는 모양새를 비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마 북쪽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위협적인 도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확실한 보장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